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은 코로나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가 거의 뭐 최악일 것 같고요. 4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이제 피크가 꺾이지 않겠나라고 지금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죠. 네, 지금 이제 뉴욕 같은 경우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뭐 타주의 유입을 다 막고 지금 봉쇄한 상태에서 지금 뉴욕은 어떻게 보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저껜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외과 의사가 나와서, 9.11보다 더 하고, 미국의 일본의 진주만 공습대를 연상할 만큼의 지금 대혼란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단결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자고 해요. 지금 언론이 지금 미국의 언론들이 이 사태를 접근하는 두 가지의 어떤 방식을 보자고 하면은, 첫 번째는 정말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진짜 이 없는 의료 장비와 그것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상황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그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함과 찬사, 격려, 이 부분을 언론들이 초반부터 아끼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럼프입니다, 여러분. 이 진짜 트럼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인내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진짜 이 트럼프에 대한 비판을 보면은, 와, 이 정도까지 비판할 수 있는가? 진짜 거의 인신공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계속 미국은 한국보다 잘해왔고, 미국은 최선정에서 개응해왔고, 미국은 아무 문제가 없고, 계속 이런 뻥카만 내알리다가 지금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언론들이 지금 할 말을 잃은 거예요. 맨날 자기 자랑만 하고. 그러니까는 진짜 입 바른 소리만 나는 치어리더다. 말하는 뽐새가 삐뚤어진 사춘기라고.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ABC 뉴스나 MBC 뉴스에서 막 얘기합니다.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한지 이제 알았다면서 지금 언론들이 진짜 트럼프 비판에 가세하고 있는데, 진짜 보면은 지금 대구시장 보면은 의료진들한테 2달간의 월급을 안 줬다고 하잖아요. 지금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잖아요, 간호사들이. 진짜 그거 보면서 진짜 이가 갈립니다, 여러분.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저기에 대해서 진짜 최전선에서 저걸 막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페이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 계산하기 귀찮다고, 그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2달째 월급을 안 주는 게 말이 됩니까?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목숨을 걸고. 네, 저는 참 이런 와중에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진짜 보석처럼 빛나죠. 지금 전 세계의 지금 수출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거 아시나요? 언론에 안 나오는데 2월 3월 지금 다 지금 흑자예요, 여러분. 무역수지 흑자. 지금 전 세계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이나 온 대륙에 있는 국가의 정상들이나 총리들이 전화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존경한다고 하고 수고했다고 하고 한국을 배우고 싶고 한국의 모든 제품을 사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화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하루에 전화 2통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리더십은 정말 가장 위기 때 빛나는 거잖아요. 말은 누가 못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소리 없이 강한 사람이고 실천함으로써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이 한국이 이렇게 찬사를 받는 과정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진정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업적은 코로나 사태가 지난 다음에부터 나올 거다. 왜냐? 지금 사실은 이 한국이란 나라는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한국 하면은 김정은밖에 몰라요, 사람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열이면 여덟이. BTS나 이런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남한, 북한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19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이 한국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코리아가 사우스 코리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코리아가 어느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이제 훌륭한 리더십, 민주주의, 시민정신, 의료진들의 정말 희생정신, 봉사정신, 그리고 얼마만큼의 진짜 이 고도의 IT와 의료
시설, 의료 이 수준을 갖춘 나라인지를 한방에 다 보여준 거예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수십 년 동안 어떤 대통령도 어떤 리더도 하지 못한 그 업적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고요. 이것은 단순히 그 한국의 그 완전히 코리아라고 하는 그 브랜드 네임을 정말 수십 년을 앞당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이 수출하게 되는 국가협력이라든가 국가 간의 원조에서의 그 벌어들일 그 일자리 창출이나 그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무역 흑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거의 무한대급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끝난 다음에 모든 나라는 한국과 같은 방역 체제를 갖추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 뻔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조언들은 다 한국의 전문가 그룹들이나 젊은 인력들이 가서 도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완전히 개척한 거예요. 저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저 성군이에요, 성군. 우리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시대가 하루하루 가고 있는 이 사실에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오르잖아요. 50%, 55%, 막 60%. 다음 주에는 예, 한 60% 넘을 것 같아. 70%. 네, 점점 이제 민주당이 그거에 대한 덕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고 거의 이제 60%에 육박하고 있는데 잘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는 엠브레인 그 뉴스원 볼 보니까 37%더라고요. 전 세계가 이렇게 칭송을 하고 아무리 언론이 가린다 하더라도 뭐 지금 거의 국뽕 유튜버들이 거의 지금 그 보수들에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가짜뉴스 퍼뜨리는 적폐 극우 유튜버들이 지금 미치려고 한대요. 국뽕 유튜버들 때문에. 어른들이 거기에 못 빠져가지고. 네. 근데도 불구하고 37%는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못하면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대통령한테 가려고 하는 건데. 근데 쟤네들이 절대 욕 안 하는 나라 있잖아요. 미국이랑 일본. 지금 걔네들이 그렇게 칭송하는 미국이나 일본의 총리나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일본은 지금 비상사태 선포했잖아요. 지금 트럼프 어떤 상황이냐고요. 트럼프 지금 이것 때문에 재선도 안 될지도 몰라요. 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열심히 띄운 뉴스가 있죠. 그 한동훈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한테 문자를 보내서 한동훈 감찰하겠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문자가 왜 나오지? 감찰을 하겠다 말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왜 언론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 그게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감찰부장이 항명하고 있다. 직권남용으로 감찰해야 된다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 한동수 대검부장을 언론들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 한동수가 문자를 딱 보냈는데 윤석열이 안 돼. 안 돼. 내가 지금 MBC하고 채널A에다가 지금 그 서류 제출하라고 했거든. 녹취록 제출하라고 했거든. 그 제출록 다 본 다음에 녹취록 전문을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위법 여부가 발견이 되면 감찰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감찰을 한 다음에 위법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소할지 말지 자를지 말지의 징계를 결정하는 건데 자기가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위법 여부 있으면 감찰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끌면서 한동훈을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 윤석열이 되게 애처롭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윤석열이 이렇게 그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윤석열 왜 저러지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동훈은 숨어버리고 채널A 기자 잠적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지금 이 모든 걸 맡고 있는 상황이거든. 조선일보랑. 욕 다 먹어가면서. 사퇴 요구까지 검찰 내부에서 나와가면서 지금 한동훈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한동수가 자기가 하지 말자고 하는 걸 말을 안 들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조선일보에다가 이걸 지금 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흘리고 얘가 나한테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어. 이런 식으로 얘 재수없는 애야. 이런 식의 지금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 윤석열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요, 되게 좀 웃겨요. 한동훈이 뭔데? 한동훈 뭔데? 감찰하면 되잖아. 온 국민이 다 알고 정말 공중파를 통해서 여러 번이 나갔는데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뭉갤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든 뭉개보려고 지금 이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거거든요.
저 정도의 비위가 녹취록이 대놓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대검 감찰부장이 대검 감찰본부에서 이 부분을 감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대검이라고 하는 데는 검찰이라고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기 정화 능력도 의지도 없는 정도잖아요. 그러면 감찰본부라는 게 존재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윤석열이 지금 완전히 자충수를 둔 게 뭐냐면 작년에 그 이탄희 판사하고 김용민 변호사가 그 사법개혁위원회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두 분들이 있으면서 그 추가한 그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이 뭐냐면 검사의 비위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안을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할 수 있다. 네, 워낙에 검사들이나 이 대검이 셀프 감찰을 해가지고 다 봐주고 무혐의 처리하고, 예, 그 지들끼리 알아서 하니까 검사의 기소율이 0.3%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놓은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적어도 그 부분이 왜 그런지를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기레기들이 검찰본부장이 항명했네, 직권남용으로 감찰해야 된다, 이 사람이 무슨 뭐 진보 성향의 판사고 윤석열을 지금 탄압하려고 한다라는 이 프레임이 아니라 똑같은 이 상황이 지금 조국 사태에서 벌어진 거라고 하면은 지금 감찰 무마를 시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윤석열은. 그러면 직권남용으로 재봉을 뽑아야지, 조국한테 니네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빨리 지금 윤석열한테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발효해야지. 아닌가요? 지금 이보다 더한 상황이 일어난 건데, 아니 윤석열이 용가리 통뼈냐고, 얘는 무법지대냐고, 얘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고 언론이 보호해주면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조선일보나 문화일보나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서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오히려 이게 지금 좌충수가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감찰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지. 한동훈만은 보호해주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이 과하게 자기 입지가 이 정도까지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을 보호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고 무지한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진짜 무슨 뭐 형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 사람이 약간 다른 그 부하 직원하고는 다른 이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얘는 굉장한 그 어떤 저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 군인권센터에서 또 대박인 거 하나 터뜨렸네요. 진짜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야. 지금 보니까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민주당 의원들을 기무사가 감찰했네요. 대선 캠프를. 감찰해가지고 이거를 국방부 장관이랑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다 보고를 했네요. 그 문건이 지금 32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황교안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황교안이 거기 책무대행이었으니까. 그럼 황교안 어떻게 할 거니? 게다가 지금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2018년에 기무사 개헌 문건 수사 당시에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이미 이 서류는, 이 문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있었어요. 검찰이 확보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무사를 통해서 이 행정부의 선거 개입까지를 다 검찰이 묻은 거예요. 이 기사 읽다가 빵 터진 부분이 뭐냐면 한편 새누리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에 대한 사찰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네, 이 문건을 중앙지검이 확보하고도 덮은 거예요. 윤석열은 이 부분을 해명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지금 그 윤석열 와이프나 장모, 윤석열에 대한 이 상황들을 쭉 보면은 진짜 이들의 이 모든 이 바람의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 뭔가 이 기운이 어두운 그 구름이 거치고 뭔가 이렇게 산 파란 하늘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이 윤석열과 이 가족을 그 박근혜나 이명박처럼 턴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저들의 못지않은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